AI를 활용한 공급 리스크 감소 및 재고 최적화라는 주제로 DS E-트레이드 김종국 상무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저희 회사를 훌륭하게 소개해 주신 백영석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DS E-트레이드의 김종국입니다. 오늘 세션을 발표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야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원래 기아자동차 스포츠카 엘란 생산 공정을 설계를 했었고요. 생산하에 구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드리는 이 DSIO의 플랫폼을 설계를 했고요. 안에 모듈인 재고 최적화 모듈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DSIO는 사실 디맨드 서플라이 인벤토리 최적화 솔루션이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것은 수요 예측과 재고 최적화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쭉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왜 DSIO를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지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재고가 뭘까요? 사실 재고는 수요라는 부분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고를 갖고 가고요. 사실 수요가 100% 맞다 하더라도 공급 쪽에서 어떤 불완전한 공급 체계가 있을 거예요. 무한한 캐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가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DSIO를 고민하고 만들게 됐던 거죠. 일단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희 회사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히스토리, 그리고 주요 고객사, 그리고 차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0년에 설립이 됐고요. SCM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고, 2012년도에 이제 데이터 분석 영역을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즘에는 AI 쪽을 이제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소개드리는 플랫폼의 근간이 되는 부분들이 2016년도에 저희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만들고, 2018년도에 저희 이 DSIO 솔루션을 상품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고객사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고객군을 갖고 있고요. 소비재부터 하이텍까지,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들을 저희가 공급을 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PI를 먼저 시작을 했고요. PI를 하면서 2010년 정도부터 PI를 했더니 왜 PI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구축을 안 해주느냐는 그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SI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PI와 SI를 같이 하는 회사가 됐고요. 사업 영역은 SCM과 분석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년부터 그러니까 23년, 24년 정도 450개 정도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왜 DSIO를 만들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SCM을 하는 회사들이 보면 수요 지표와 공급 지표를 고민을 합니다. 보통 수요 쪽에서 수요 예측 정확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 공급 쪽에는 공급망 관리 쪽에서 쓰는 지표를 쓰는데, 저희 오늘은 재고 일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 예측 정확도가 다 고민을 합니다. 올리려고 노력들을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정확도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재고를 어느 정도 공급을 하면서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아지면 당연히 경영 지표는 좋아질 것이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올릴까라고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했고요.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DSIO를 만들게 된 이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솔루션들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그러면 수요 예측을 잘하면 되고, 그다음에 적정 재고를 찾으면 되는 부분이 저희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수요 예측 잘하고 적정 재고 찾아서 뭐 발주내고, 그리고 그 정책에 따라서 자동 발주하고, 그다음에 1년에 이런 일들을 잘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해결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포인트들이,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회사가 적은 재고로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솔루션을 이제 저희가 뭘 만들어야 될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만들어서 전달하면 고객들이 좀 더 편하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오토메이션, AI, 클라우드라는 거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오토메이션은 사실 컴퓨팅이 시작되면서부터 많은 기업들이 기대를 했어요.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오토메이션이 돼서 뭐 업무 양이 줄어들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AI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이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자동으로 결정을 해서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화두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 사이드와 테크놀로지 사이드에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이라 해서 앞에 설명드렸던 수요 예측을 하고 재고 최적화를 해서 이제 자동 발주를 하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오토메이션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에 AI라는 것을 좀 접목을 해서 저희가 분석하는 부분에서 사람이 결정을 하지 않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베이스드 워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많은 별개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업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솔루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취합을 해서 다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플랫폼 위에서 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들이 다른 솔루션에도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뭐 그런 고민들을 줄여들겠죠.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즘에 그 업무가 뭐 근무 시간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챗봇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원하는 이제 정보들을 언제나 얻을 수 있고, 담당자가 없어도 내가 궁금한 것들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구현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드리븐인데, 이 부분은 이제 기존의 많은 정책들을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정책 자체를 만들어 놓고 일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현실에 일어난 변화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서 저희가 고민한 게, 그러면 실제 일어난 데이터를 갖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시뮬레이션해서 뭔가 그 데이터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나리오 베이스로 움직이는 것들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DSI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는 사실 이제 솔루션 하나를 정해서 도입할 때 초기에 뭐 구축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회사에 다 업무에 적용을 하고,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고객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저희 솔루션을 쓸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해결책과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조합해서 DSI를 만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어떤 기능들로 이게 구현이 됐는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이거는 실제로 저희 DSIO가 동작하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DSIO는 수요 예측, 재고 최적화, 자동 발주, 분석 모니터링이라는 네 가지 모듈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쪽에서는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하고 분석을 해서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적합한 예측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요 예측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고 최적화도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에서 그 유사한 재고의 유형들이 유사한 형태들을 좀 뽑아서 세그먼트를 구성을 하고 각 세그먼트별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가장 그 적정한 재고를 유지했을 때 재고 비용이 최저화되거나 서비스율이 가장 높은 이런 걸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래서 선정된 발주 정책, 그 재고를 유지하기 위한 발주 정책이 있다 그러면 그 발주 정책을 기준으로 자동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구매팀에 발주 제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제 액션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업무를 수요 측하고 재고 최적화하고 자동 발주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발주 정책을 변경을 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그 실제 상황들을 조금 바꿔 지수라든지 외적 요소들을 바꿔서 시뮬레이션 해봐서 좋은 답이 있으면 그걸 다시 반영을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사이클을 돌리면 이게 점점 좋아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런 사이클을 만드는 이제 솔루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저희가 어떤 기능이 구현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 좀 먹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 예측을 한번 이제 제가 실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많은 특성 정보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러니까 수집을 해서 그 정보들을 분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서 어떤 게 더 유사한 건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이것들이 결과가 잘 나올지에 따라서 분류 작업을 하고요. 그 분류된 거에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그 세그멘테이션별로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패턴에 따라서 이게 어떤 패턴을 가지냐에 따라서 실제 저희가 그 시나리오를 만들 때 다른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그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분석을 하는 것 중에 디맨드 패턴을 하죠. 그래서 이게 뭐 시계열로 봤을 때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소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패턴 분석을 해서 그 패턴에 맞는 정책 그 수요 예측 방법론을 적용을 하고요. 또 같은 수요 패턴을 이루고 있지만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건지 감소 추세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아마 다른 결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도 같이 보고요.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예측 방법론을 적용을 하는데 그 외에 내부인자, 외부인자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날씨라든지 뭐 정치 상황이라든지 뭐 전 세계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경쟁사의 어떤 상황이 변경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인자들을 이제 좀 추가를 해서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패턴을 분석한 것들이 시나리오에 반영을 하고 하나의 아이템이나 아니면 세그먼트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 예측한 값이 실제 구동을 한 거를 전제로 보면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저희가 산출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산출을 해봤는데 수요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거를 이제 저희가 보통은 선정을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딱 정확하게 무조건 맞다라는 거를 보장할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존재를 합니다. 현실에 돌려보면.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AI 기법을 좀 적용해서 과거에 일어난 예측한 거와 현실하고 이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예측 정확도가 아니라 정확도가 낮더라도 이제 그 AI에 대해서 분석한 그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 예측점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특성을 분석하고 패턴을 분류해 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하게 되면 이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저희가 발주를 낼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재고 최적화 쪽인데요. 재고 최적화도 저희가 이제 그 재고를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자들은 기업마다 저희가
유사한 패턴을 가진 기업들이 많긴 한데 회사마다 특징들을 좀 조사를 해서 그 필요한 인자들을 찾고 그 인자 중에 가장 영향도가 큰 것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AI가 좀 추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추천된 이런 인자를 베이스로 저희가 레인지를 구성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레인지를 구성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세그멘테이션은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면 저희가 이런 인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설정값들을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템이 몇천 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이런 힘든 것들을 좀 쉽게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뭐 한 200~300개 내로 줄여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이제 발주 정책을 동일하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말고 아이템별로 다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세그멘테이션을 하지 않고 아이템별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시뮬레이션은 아이템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좀 편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조 수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기본적인 정책과 시나리오 만드는 레인지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게 따라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그먼트에 어떤 발주 정책이 가장 적합한지, 그리고 발주 주기는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레이트는 어느 수준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정의를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서비스 레이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거를 만들 때 처음 이제 저희들한테 고객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적정 재고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템마다 서비스 레이트를 정의하기 너무 어려워서 회사에 그냥 제품 군별로 했더니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발주 정책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게 ROP나 EOQ를 쓰는데 EOQ를 계산하는데 보니까 재고 운영비를 산출을 해야 되고 발주 비용, 아이템별로 발주 비용을 산출해야 되는데 산출할 방법이 못 되는 거죠. 그걸 산출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적만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듣고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과 발주 주기나 서비스 레이트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산출이 되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를 정책을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과거 실적을 넣으면 산출돼서 나오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시나리오가 여러 개를 10개, 20개 만들어서 돌려서 그중에 가장 잘 맞는 재고 정책을 갖고 오는 이런 방식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 나오는 것들이 서비스 레이트가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시나리오별로, 그다음에 재고는 어느 정도 되고 이제 MOS 값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재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통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저희가 발주 정책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회사는 재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걸 선택하고 싶어. 아니면은 서비스 레벨이 가장 높은 거,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를 선택하고 싶다. 아니면 적정한 재고 비용에 적정한 레벨에서 그래서 저희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목적식과 조건식에 따라서 최적화를 해서 하나를 선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택된 거 외에도 이제 똑같이 수요 쪽에서 썼던 것처럼 선택됐다고 해서 실제 현실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AI 기법을 통해서 좀 더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희가 이제 발주 정책을 하나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택된 발주 정책을 가지고 저희가 발주 PSI를 합니다. PSI에 사용되는 수요는 실제 수요를 쓸 수도 있고 수요 예측에서 앞에 했던 그런 수요 예측값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는 회사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선택된 수요를 기반으로 PSI 시뮬레이션을 하면 여기에 발주 추천을 받게 되죠. 언제 몇 개의 발주를 내야만 얘가 쇼티지가 안 난다든지
우리가 안전제고를 유지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좀 더 고민한 게 뭐냐면 단순하게 그냥 발주량을 뽑게 되면 공급업체들이 그걸 공급을 못 해주거나 아니면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못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자의 생산 캐파를 고려한 발주를 낼 수 있게끔 이런 기능도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발주를 가지고 웬만하면 자동 발주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자동 발주가 안 되더라도 추천에 의해서 구매 담당자가 그냥 승인을 함으로써 발주를 낼 수 있게끔 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년 내에 이제 일들을 예측도 하고 적정 재고도 이제 뽑았고 자동 발주에서 발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잘 일어났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분석도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재고가 치솟는다든지 아니면 쇼티지가 막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발주 정책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뽑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발주 정책을 좀 바꿔서 다시 시뮬레이션에서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그 정책으로 다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전체 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SIO에 대해서 좀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8년도에 저희가 상품화 시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저희가 설계를 한 건 17년도에 설계를 했고 18년도에 제품화해서 이제 공급을 했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아스나 파스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많은 고객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게 사스 버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12월 중에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3분 좀 넘는 이제 실제 저희 제품을 시연한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로그인 화면이고요.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처음에 그 포털 대시보드가 나오는데 이건 일반 대시보드인데 이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대시보드도 있고요. 이제 포털에서 랭귀지 선택할 수 있고 사업부별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상단 메뉴 3단이 있고 저걸 좌측 메뉴도 바꿀 수 있고요. 메뉴는 어떤 형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요 예측 업무로 계획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이제 실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실적도 조회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 있는 모든 모듈들이 이 플랫폼 위에 다 애드돼서 구현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모양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해서 딱 커스터마이즈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건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이런 행위들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패턴을 분석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지금 안 보여드리는데 없는 이유가 이게 다 자동으로 분석이 돼서 결과를 도출해서 드리기 때문에 따로 있지는 않고요. 분석을 해서 보는 쪽만 UI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하는 이제 결과를 이렇게 보고 많은 이제 예측 방법론을 가지고 예측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는지를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고 최적화 쪽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세그멘테이션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결정 인자를 선택을 해서 인자의 레인지를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 세그멘트가 구성이 되고요. 구성된 세그멘트도 회사 정책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건 시뮬레이션 관리인데 그 시뮬레이션을 이제 생성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안에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이거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 나온 거를 조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그멘트별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확정된 그 시나리오를 이제
최종적으로 조회를 해서 그 확정된 대로 이제 발주 정책이 운영이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MOS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레이트는 어떻게 되고, 재고비는 얼마나 나오고, 재고는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나온 것 같고 이제 발주 관리를 하고요. 예, 발주 관리를 해서 이 발주 관리에 따라서 실제로 그 PSI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PSI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발주량이 있는데 그 발주량만큼 발주 제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분석 모니터링 쪽인데요. 이제 뭐 짧게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예측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납기 준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데모를 간단하게 빠르게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제 DSIO를 이제 저희도 이게 만들고 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쉽게 접근을 못하고 궁금해하시면서 접근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 확대돼서 뭐 사스가 나오고 아니면 그 전에라도 파스라든 이런 서비스라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고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